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만기주가 있습니다. 오는 주가 이제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습니다. 1년에 이제 4번 오죠. 3월, 6월, 9월, 12월. 오늘 그래서 만기 포지션도 좀 보고,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위험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 나오면서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나스닥도 보고 좀 지표들을 오늘 같이 함께 보면서 단기 전략과 시장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스닥을 먼저 마감을 한번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 여기 보시면은 민간 부분, 비농업 부분, 그리고 실업률 까지 발표가 되고 여기 평균 시간당 수입 요게 시간당 수입이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물가 상승을 좀 반영을 한다는 거니까 요 부분 살짝 증가로 나왔고 고용 보고서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용 부분이 증가한 거는 맞죠. 이전치보다 증가한 거는 맞는데 실업률도 낮아졌고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예상치보다는 얘네들이 좀 낮게 나왔다. 요거를 좀 나스닥이 호재로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고용 부분이 좀 발표가 됐는데 전월보다는 이제 증가를 했어요. 전월보다는 증가를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나스닥이 그거를 좀 호재로 작용을 해서 받아들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고점을 만들고 빠진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매물을 쌓아놓고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었죠. 여기서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위험한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좀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좀 말아 올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좀 불식시킨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하는지 여부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은 다시 전고점까지 볼 수 있겠죠. 나스닥은. 그러면은 상승이 시장 자체가 좀 더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스닥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좀 상승 마감해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한 0.5% 정도 좀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우리 시장도 좀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그럼 발표가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좀 나오면서 시장 좀 상승에 좀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얘가 다시 뭐 이렇게 전 고점에 왔었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당분간은 뭐 급등을 해서 갈 일은 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에 따라 지금 변동이 굉장히 커요. 이 금리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이퍼링이 나오게 되면은 뭐 저도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8월 잭슨홀 미팅이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연준에서 이제 민감 부분의 채권을 이제 매각하기로 했죠.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씩 유동성 공급 부분을 조금씩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이제 선언만 안 했을 뿐이죠. 큰 그림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잡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만기일 있으니까 이제 포지션 보고 단기 흐름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황 방송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두리뭉실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뭐 양쪽 다리를 걸쳐놓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뭐 증권 전문가라든지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제 포지션대로 방향을 얘기하다 틀리면은 이제 스크래치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양쪽 다리 걸쳐놓고 좀 애매하게 말하는 그런 방송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 보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하라고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에선 지속적으로 상승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연초까지도 이제 상승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부터 좀 말씀드렸죠. 이때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너무 과열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주식에 대한 부추기고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그런 거의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장이었는데 너무 이제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좀 비중을 축소시키고 대형주들 많이 상승한 쪽은 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고 또 이제 4월장 말씀드리면서 다시 상승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포지션 아직도 이제 파생 쪽에서는 상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속 외국인은 상승 쪽을 잡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계속.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지금 자리 지금 3240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편하게 주식을 사서 지금처럼 바이오홀딩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나? 아니면 자금이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이미 이제 코인 시장은 맛이 갔죠. 이미 반토막이 나고 맛이 갔기 때문에 요즘 코인 열풍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하락하고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이미 코인 시장은 시세를 주고 고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미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밀렸고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미 코인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앞으로 작년처럼 쭉 가고 뭐 3,300, 3,400, 3,500, 뭐 3,300도 가능은 하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 3,500, 3,600, 3,700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이 커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주식 100%로 들고 가서 바이홀딩을 하는 거죠. 버틸 수도 있고 사서 그냥 들고 갈 수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작년처럼 이렇게 갈 것인가?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장애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 계속 장애물이 있고 뭐 FMC도 그렇고 잭슨홀 미팅 그리고 법인세 G7 회의가 끝났죠. 법인세 15%로 글로벌 법인세 하는 것을 모두가 합의를 했습니다. G7이 끝났으니까 이제 G20에서 다시 더 많이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경기 회복은 확실한데 이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이 계속 또 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시세를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전략을 매수를 해서 신규 매수를 해서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상승 구간을 우리가 좀 매도를 해서 내가 현금 확보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상승 구간은 따라가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어느 정도 좀 포트를 구성을 해놓고 경기 민감주 주도주군들 상승할 때 뭐 내가 물려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도 좀 활용을 하고 수익을 분할로 이익 실현하면서 내가 점진적으로 좀 현금 확보를 하면서 이 장애물 시장을 잘 건너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식은 뭐 단기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략을 크게 잡아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난 고점이에요. 지난 고점을 내일 뭐 이제 갭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래서 여기를 안착을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열려 있을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시점에서 흥분하는 구간이 나오면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여전히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상승 구간은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이익 실현의 기회 아니면 몰려 있다면 내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노리고 가는 구간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이
기관 투자자랑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내가 한 발 빼서 좀 지켜볼 때는 지켜볼 수가 있어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운용을 해서 달마다 이제 펀드 수익률이 나오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매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현금을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승을 베팅을 하든 하락을 베팅을 하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큰 장점이 나는 현금을 보유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고 빠지고 빨리 할 수가 있죠. 자금이 우리가 뭐 기관 투자자처럼 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 좀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갭상승을 해서 안착을 하면은 전고점까지 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열려는 있어요.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내일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목요일이 이제 만기일이죠. 자, 먼저 옵션을 한번 보면은 여기 외국인이 여전히 이제 콜옵션에 정리가 안 됐죠. 정리가 되지 않고 시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풋옵션도 최근에 좀 사요. 좀 사서 이전과 좀 다르죠. 예전에는 거의 매도로 중심을 갖고 있었는데 좀 해지용으로 좀 풋옵션도 꽤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좀 콜옵션 쪽에 많이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쪽에서는 상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은. 그리고 어느새 또 개인이 양매도로 내가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좀 변했어요. 이제 지난주에는 확실하게 옵션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좀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쪽에서 더 좀 뉘우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쪽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2조 매수 우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도 상방.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좀 원치 않는 그런 포지션으로 움직였거든요. 이 부분이 좀 더 뭐 연장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구간에서 흥분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금요일 미국장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랑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의 반도체 쪽에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요새는 조선주 쪽에 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중국과 호주의 좀 분쟁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중국에 철강석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한 40%가량을 호주산을 쓰고 있는데 호주산이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국과 호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랍스타 이런 거 다 수입 금지시켰죠. 이제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 호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철강성 가격을 좀 급등시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철강석 가격이 올라서 철강 원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회사들은 철강 가격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이제 단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배를 만들 때 원가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조선주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좀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가격 매력이 확실히 생기는지 보고 이제 신규 매수는 그럴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좋고 지금은 뭐 단기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상승이 나와서 뭐 수익률도 좀 괜찮게 좀 나왔는데 지금 구간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제 신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철강석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좀 가격 매력이 생기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전처럼 계속적인 공격 구간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했었죠. 개인적으로 액면 분할, 그리고 증자에 대한 부분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래요. 대우조선해양도 이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조선보다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좀 수주 자체가 이 3사 중에 가장 하위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간이 굉장히 많이 사서 끌어올렸는데 좀 매도가 나오고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코멘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좋은 매력적인 자리가 오면은 방송 통해서 의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면 뭐 은행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기업은행도 처음 말씀드린 것보다 한 25%뭐 이렇게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보험주는 그나마 그 은행주처럼 많이 오르진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은 내가 수익금을 좀 모아서 저가에서는 좀 모아가면서 다시 좀 포트를 채워넣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이런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이제 분할 매수로 모아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다시 좀 모을 수 있었죠. 최초에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좀 말씀드리고 바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단기 고점이었고 이런 구간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내가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면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테이퍼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내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아니겠냐 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에 대해서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자료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